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난의 정서를 모르면 한국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여러 차례 곱씹었어요. 가난의 정서를 모르면 한국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화끈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곰곰이 곱씹어 봤는데 아마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이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뭐 돈 씀씀이가 상당히 자유롭고 이제 단위도 크고, 그런데 사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한국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최빈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전 국민이 기아의 허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았던 게 아니라 거의 너나 할 거 없이 그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을 몸소 겪었던 분들은 절대로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보릿고개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70세가 넘은 8, 90대 노인들은 그야말로 물세, 전기세 이런 것들을 갖고 벌벌벌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집집마다 수돗물을 이렇게 똑똑 떨어지도록 큰 빨간 그 다라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큰 물통에 수돗물을 그렇게 똑똑 떨어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물을 퍼서 썼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수돗물을 똑똑 떨어지게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계량기가 덜 돌아가서 물세를 덜 낸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도 한 방에 하나씩이 아니라 이제 방 2개를 그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불을 거기 하나에서 불을 켜면은 양쪽이 불이 그러니까 각각 방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전기를 아껴 썼거든요. 그래서 8, 90대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별것 아닌 거에 불 꺼라 또 물을 조금 써라 이렇게 살던 시절 세대의 분들이에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5, 60대 분들은 뭐 가난을 그렇게 아주 그게 찌들어질 만큼 가난을 겪지 않아서인지 그보다는 훨씬 낫지요. 낫더라도 이제 그분들도 가난의 정서가 뭔 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 부모로부터 하도 이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 정말 없이 살았다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잘 안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거를 잘 아는 부모의 손에서 자란 이 젊은이들도 자기가 직접 가난을 겪지는 않았어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고생하고 살았는지, 우리 조부모님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겪었는지를 안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참 우리 한국인에게 지금 아무리 우리가 펑펑 쓰더라도 이 가난을 좀 존중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가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진중하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부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굉장히 알뜰살뜰하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집도 몇 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부자거든요. 집이 몇 채 있으면.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짜달스럽게 돈을 아끼는지, 지금도 자기가 뭐 물건을 예를 들면 5만 원짜리를 사왔으면은 이걸 5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남편이 뭐 벼락같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뭐 한 2, 3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남편이 뭘 그렇게 그럴 때 돈을 허비했느냐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기본 점심값이나
이 차비가 있는데 아주 바트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갖고 살 수가 없어서 자기가 늘 뒷돈을 주는데 아주 이렇게 사는 게 성가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끼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이 남편을 어떻게 좀 개조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는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 이 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훨씬 더 용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변화시키려고 해봐야 싸움만 일어나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니 그래도 상담자인데 무슨 방법이 있지 않아요? 하면서 너무나 선뜻 남편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당신이 변화하려고 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에 의구심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사셨으면은 이제 100세가 넘는데 옛날 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이 아끼고 전략하는 게 아주 투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이 2층 양옥집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 위에 올라가서 딱 스위치를 꺼야 돼요. 또 내려오기 위해서 불을 켰으면 내려와서 스위치를 꺼야 돼요. 그때는 이제 자동 인식되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꼭 수동으로 불을 켜고 꺼야 되는데 이럴 때 불을 깜빡 잊고 안 껐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쩌렁쩌렁 호통이 집안 내에서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식구들이 기분이 상해갖고 사실은 그 전기세보다도 그 기분을 상해하는 그걸 아마 돈으로 따지면 그 손실이 워낙 커요.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버지를 참 깝깝하게 여겼어요. 아버지가 저를 상당히 이뻐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좋아하면서도 지나치게 물세, 전기세를 아끼는 그 우리 아빠에 대해서 참 깝깝하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런 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일정하게 나이가 들으니까 아버지의 그런 근검 전략하던 게 제 몸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보고 배운 게 이게 무시 못하는구나. 즉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적인 가난을 겪어보지 않았어도 이 아버지 하시던 어머니 하시던 것들을 보고 저도 이 가난의 정서가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몸에서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인의 남편은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짠돌이 노릇을 했겠어요. 그 짠돌이 노릇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 사이에 이 가난의 문제, 즉 아끼는 물건, 돈 쓰는 문제, 아끼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이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수용을 해주는 이런 몸짓을 보였으면 합니다. 또 꼭 이 가난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참에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젊은이들이 물건을 너무나 함부로 새 물건이 나오면은 그 쓰던 물건을 후딱후딱 버리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뭐 이제 그 당시는 뭐 물건이래 봐야 뭐 필통, 몽당 연필, 뭐 지우개, 칼 이런 거였는데 필통에 들어있는 물품들이 제가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이제 버리고 새 것을 자꾸 사니까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야 수가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이 만들어질 때는 최대한 자기 가치를 다하고 없어져야 그 물건으로서 이게 이제
이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건이 보람을 느끼는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물건의 가치를 끝까지 써주는 게 그 물건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살면서 맞아. 뭐든지 물건이 만들어질 때는 그것이 자기 가치를 다 하고 소멸되어야 그 물건으로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사상을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느덧 어떤 물건을 제가 갖게 되면은 그 도중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다 뭐 중고품 같은 것들만 있는데 그런 중고품 같은 것들을 쓴다고 해서 제가 초라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예의를 다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건을 소중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이 70대이신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해서 제가 한참을 웃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게 한 몇 가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에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책방에 가서 책을 읽을 때, 서서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기쁨을 느낀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빈티지 가게에 가서 중고품 좋은 옷을 살 때 그렇게 보람을 느낀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당신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고 돈도 있는데 그 빈티지 가게에 가서 그 옷을 사 입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즐겁대요. 그 저렴한 돈으로 그 비록 남이 입던 옷이지만 그런 옷을 사는 게 즐거워서 자기네 옷장에는 자기가 빈티지 가게에 가서 사들인 옷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안마를 받으러 다닐 때 자기가 굉장히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웃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의 말을 곱씹으면서 그래 이 양반도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70대 후반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도 빈티지 가게에 가서 이 중고 품을 사들이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구나 하면서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박을 할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재미로 봐주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제 많이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긴 했겠지만 아직도 이 이제 아끼고 뭐 또 너무 구두쇠 같이 처신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너무 미워하거나 참 견디기 어려워할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좀 어여삐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네들이 그런 버릇을 고치기는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네들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맞이해주는 그런 여유를 부디 부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